자, 5학년 사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조와 정조의 개혁 정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교과서 88쪽에서 91쪽의 내용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 영조와 정조가 조선 후기 사회의 개혁 정치를 어떻게 해왔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조와 정조, 조선 후기 사회의 개혁 정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양난 이후 조선사회는 극도의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됐지만 백성을 돌봐야 될 조정은 선조 이후에 끊임없이 당쟁을 하기에 바빴죠. 소현세자는 적극적으로 청의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여 조선을 발전시키려고 했지만 아버지였던 인조가 오히려 그런 소현세자를 냉대했고요. 자, 결국 소현세자는 왕위에 오르지 못했고 인조의 뒤를 이어서 효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지만 효종은 청을 정벌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대동법을 확대 시행하고 상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평통보를 제조하여서 보급하기도 했죠. 하지만 큰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경신대기근과 을병대기근으로 조선 백성이 무려 10% 가까운 백성들이 죽었어요. 하지만 조정 대신들은 여전히 당파 싸움에 여념이 없었고요. 이런 당쟁을 잠재우기 위해 숙종은 이른바 환국정치라고 하는 것을 해봤지만 여전히 대신들을 당쟁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숙종의 뒤를 이은 경종은 희빈 장씨 소생이라는 이유로 정당성을 의심받았고요. 경종의 즉위로 세력이 약해졌던 노론은 전국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 경종의 동생이었던 연인군을 세제로 내세우면서 연인군을 왕위에 앉히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론 세력이 이걸 끊임없이 반대를 했는데 경종이 아들 없이 즉위한 지 4년 만에 승하를 하게 되자 결국 세제였던 연인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영조 임금입니다. 자, 이렇게 왕위에 오른 영조의 입장을 보면은 자신이 즉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노론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요. 경종이 4년 만에 갑작스럽게 죽는 바람에 왕위에 오른 영조는 소론들로부터 영조와 노론이 경종을 독살했다는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재위기간 내내 이 의심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때문에 영조는 왕권을 강화하는 한편 노론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소론의 의심을 종식시킬 필요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영조는 즉위 초기에 자신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독살설을 유포하는 등의 소론을 축출하고 노론 대신들을 중용을 하였지만 차츰 실력 있는 소론들을 중용해서 쓰기도 하고 과격한 노론은 오히려 축출하는 등의 이른바 탕평책이라는 걸 펼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인재를 고루 등용하려고 노력을 했죠. 백성들이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직접 임금에게 호소할 수 있도록 태종 때 설치했던 신문고를 부활시켰고요. 또한 경국대전에 부실하거나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들을 보충한 법전인 속대전이라는 법전을 발간하게 됩니다. 이 속대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백성들에게 대한 과도한 형벌을 폐지하거나 중형에 대해서는 임금에게 사전에 보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모든 재판의 판결문을 열흘마다 보고하도록 해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줄이고 인권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고 평가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영조는 본인 스스로 모범을 보인 군주로도 유명해요.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관리의 사치를 막기 위해 금주령을 자주 선포했고요. 국방비에 해당하는 세금인 군역을 2필에서 1필로 줄이고 땅을 가진 사람들만 땅 크기에 비례해서 내도록 하는 균역법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합니다. 또한 일본에서 고구마를 들여와서 흉년이 들었을 때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황작물로 널리 보급하기도 했고요. 조선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오래 장수한 왕이었던 영조는 백성들을 위해 검소한 생활을 몸소 실천하였는데요. 하루 5끼를 먹던 수라를 하루 2끼로 줄이기도 했고요. 또 흰쌀보다는 잡곡을, 술보다는 차를, 고기보다는 채소를 먹는 것이 영조의 건강의 비결로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학문에 정진하면서
세상의 음식 중에 체하지 않는 음식은 학문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학문에 관심이 많았던 영조는 죽은 사람을 부검하고 그 결과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부검록에 해당하는 무언록이라는 책을 만들고요. 조선의 문물제도 전반에 걸쳐서 기록한 백과사전에 해당하는 동국문헌비고, 성종 때 편찬되어서 음악서적이었던 악학계범이 있는데 이것을 수정 보완해서 다시 재간행하고요. 이렇게 영조는 많은 책들을 발간하면서 학문을 증진시키고자 노력을 했고, 이 과정에서 남인 출신의 성호 이익을 등용함으로써 조선 후기 실학의 기초를 다지면서 실학의 학통을 수립하고 풍속을 교정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이런 영조에게 매우 영특한 아들인 세자가 있었는데 바로 사도세자입니다. 사도세자와 영조는 그닥 사이가 좋지 못했어요. 그런데 영조가 이제 병석에 눕게 되면서 세자인 사도세자가 대신 정치를 맡아 하는 대리청정을 하게 되는데, 세자는 대리청정 기간 동안 소론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고 노론의 소론 출신 인사들을 처벌하라는 상소를 번번이 반려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론 세력은 철저히 사도세자를 감시하면서 아주 사소한 잘못이나 문제도 영조에게 고해바치면서 영조와 사도세자의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가게 되죠. 이런 영조와 사도세자의 갈등의 정점을 찍은 사건이 이모화변인데, 악형을 금지한 영조가 자신의 아들은 한여름에 뒤주에 가두어서 굶어 죽게 만드는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죽게 만든 사건입니다. 당시 세자의 아들인 어린 이사는 세손에 임명되어 영조의 극진한 총애를 받았지만, 그런 세손의 간절한 간청에도 불구하고 영조는 끝내 아들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내몰게 됩니다. 당시 세손이었던 사도세자의 아들 이사는 영모로 죽은 아비의 자식이 왕이 될 수 없었기에 영조는 세손 이산을 사도세자가 아닌 어린 나이에 죽은 첫째 아들 효장세자의 양아들로 입적을 시키게 돼요. 영조는 이산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지만 노론 세력들이 이걸 가만히 두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세자를 죽게 만든 게 노론이었잖아요. 결국 이 노론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영조는 이산에게 왕위를 선의하지 못하고 대리청정을 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영조가 승하한 뒤 대리청정을 하던 이산이 결국 조선 22대 국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니 이가 바로 정조입니다. 이 정조가 즉위식에서 한 말이 멋있어요.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사도세자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던 많은 노론 대신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거죠. 영조와 마찬가지로 불안한 정통성으로 왕위에 오른 정조, 세제 시절부터 영조를 지지해왔던 노론 세력에 힘을 입어 즉위했던 할아버지인 영조와는 달리 세손 시절부터 자기를 죽이고 제거하려던 노론이 실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즉위한 정조. 그러나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가 내 손자라고까지 거론하며 총애하였던 세손 시절의 시강원 설서를 지낸 홍구경이라는 인물을 크게 중용하게 됩니다. 정조 역시 세손 시절 자신을 지켜준 이 홍구경에 대해서 전폭적인 신뢰를 하며 중용을 하는데요. 군사를 일으켜 영모를 꾀하지 않는 한 모든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이 홍구경에게 정조는 도승지 겸 수기대장 겸 이조참판 겸 약원부제조, 그러니까 비서실장과 경호대장과 인사권자와 주치의를 모두 홍구경이라는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서 이른바 정조의 오른날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게 됩니다. 영조와 달리 정조는 이렇다 할 지지기반 세력이 없었죠. 그래서 정조는 홍구경을 직제학으로 삼아 창덕궁 후원에 왕실 도서관격인 규장각을 짓고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탕평책을 바탕으로 지지 세력을 확보하면서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정조의 막강한 신뢰를 등에 업은 홍구경이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에 바빠지자 정조는 결국 홍구경을 실각시키게 됩니다.
정조는 규장각을 통해 많은 인재와 지지 세력을 얻게 되는데요. 정약용이나 박제가와 같은 대표적인 실학자들도 이렇게 해서 정조와 함께 하게 되었죠. 조선의 군체제였던 오군영은 노론 세력이 차지하고 있었고, 세손 시절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아왔던 정조는 새로운 친위군인 장룡영을 설치하여 정기적인 훈련을 감독하고 직접 지휘하기도 했고요. 군사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무예훈련을 위해 무예도 보통지를 만들어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의 기록을 모아 이충무공 전서와 난중일기를 간행하는 등 군권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죠. 정조는 자신의 아버지였던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이장하면서 새로 성을 짓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수원 화성입니다. 특히 이 수원 화성을 건축할 때는 정약용에게 성을 조금 더 쉽게 만들 방법을 알아보라 했는데, 정약용은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서 거중기를 만들어 화성 축조에 이용을 하였고, 이 거중기 덕분에 많은 비용과 백성의 수고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화성 축조에 관한 모든 기록을 정조는 세세하게 기록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화성 성역 의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덕분에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당시에 훼손되었던 수원화성을 다시 원 모습으로 복원할 수 있었죠. 영조와 정조 시대는 왕권을 강화하고 붕당 정치의 폐해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청나라를 통해 들어온 천주교 등과 더불어 실학을 중용하고 인정하면서 조선 후기 실학사상을 뿌리내린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시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이 좀 많지만 영조와 정조의 개혁정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영조 하면은 탕평책과 신문고, 그리고 인권정책, 학문증진을 생각하면 되고요. 정조의 개혁정치로는 탕평책과 규장각, 그리고 장룡영, 실학의 중흥, 그리고 수원 화성까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조선 후기 실학이 조선 후기 사회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에서 마칠게요. 안녕.